비트코인은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돈을 버는 건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지 않습니까? 얼만큼 모으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하는 부동산 유튜버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이랑 또 수다떨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좀 3월 중순쯤에 원래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급하게 저희가 일정을 되게 많이 당겼죠. 네. 갑자기 뭐 급등하는 바람에 마켓 타이밍이 되게 빨라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빨리빨리 제작하고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르게 예정보다 빠르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저번 방송에서 1비트 클럽 만들어서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한번 먼저 볼까요? 네. 고래동 공부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래동 공부 이렇게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로 들어가서 1비트 모으기 운동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방금 전에 올렸습니다. 1비트 인증합니다. 이런 글로 올렸습니다. 이건 사실 와이프 계좌인데 평당가는 뭐 그때부터 하신 분들은 대체로 한 7천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한 개. 와. 제가 모으는 과정도 제가 다 올렸거든요. 네. 벌써 그래서 25%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방송했을 때만 해도 그때부터 사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거죠. 좋죠. 분할 매수 했거든요. 네. 한 방에 안 사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 네.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켓 타임이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빨리 모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웅달님이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웅달님을 작년에 우리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쯤에 만났었죠. 맞아요. 그때 만나서 웅달님하고 서로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웅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어차피 비트코인 한두 개 차인데 그냥 사자 하는 마음으로 돈 생기면 그냥 다 사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좀 쇼크를 받았어요. 네.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마켓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뭐 트레이딩을 하락장에도 계속 꾸준히 해왔거든요.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타점이라고 하는데 싸게 잡으려고 이 차트를 계속 들여다봐요. 차트 들여다보면서 크게 떨어질 때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서 생각이 든 거죠. 네. 비트코인은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1개를 사고 그게 수익률이 200%가 됐다. 네. 거기에 뭐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수익률이 뭐 1, 20%만 돼도 이렇게 한 개 있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수익금이 크니까. 맞아요. 결국 돈을 버는 건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만큼 모으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웅달님을 만나고 이게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한테 갑자기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웅달님을 만났을 때 그게 갑자기 세게 와서 머리를 때렸어요. 그 말이 임팩트가 되게 강했어요. 웅달님이 워낙에 비트코인 맥시라서 있으면 주변에 다 사게 돼. 저도 그 영향을 받고 이제 내가 좀 집중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기야, 내가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좋게 보고 있는데 나는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웅달님 그냥 척척 사더라. 되게 인상적이다. 나도 더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바로 뭐 한 줄 아세요? 뭐 하셨어요? 저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네. 제가 투자용으로 사놨던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부동산에 바로 내놨어요. 그날. 진짜요? 네, 그날 그 다음 날, 그 밤에 들어왔으니까 내놨는데 또 작년에 좀 부동산이 좀 반등했잖아요. 네. 다 좀 빨리 팔렸어요. 저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 싸게 좀 내놨더니 조금 손해보고 팔았어요. 네네네. 조금 손해봤지만 일단 팔고 현금 마련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 돈으로 작년에 그 돈을 한 2개쯤 더 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와이프도 아까 1비트 인증한 거. 네, 샀고. 예, 여기 보이시죠? 1비트 네. 한 개 와이프도 사고. 근데 이렇게 사고 나니까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와, 그래요. 어쨌든 좀 수익 보고 있잖아요. 네. 이 수익은 웅달님 덕에 아, 얻은 아닙니다. 수익이라고. 이거 진짜 결정하기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 투자자가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는 게 진짜 야. 엄청나게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만큼 저도 비트코인을 좋게 보기도 했지만 웅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 그 전에는 이제 싸게 사시는 거, 네. 싸게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네, 거고, 그다음에 차트를 많이 들여다보시면서 네, 네. 타점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거하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 모아가는 전략하고 네, 네. 비교했을 때 네, 네. 이것도 괜찮아요? 되는 대로 사는 것도? 그게 네. 시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량을 많이 못 모았던 이유가 좋은 가격에 많이 샀어요. 저 3천만 원 밑에서 많이 샀었거든요. 오. 한 3개 이상 네. 샀었거든요. 근데 좀 오르면 팔아버리고 아, 하락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싸게 샀다가 반등 나오면 먹고 팔고 뭐 음.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 짤짤이를 좀 하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하락장에서 오히려 떨어질 때가 더 많으니까 그쵸. 이 전략이 되게 유효하거든요. 제가 웅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뭘 느꼈냐면 반감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좋은 이슈도 많으니까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 만약에 하락하면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락을 안 하고 가면 난 개수가 모자라다. 그렇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과감하게 그때 좀 일부 그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분할 매수했어요.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오르면서 내 와이프 거 또 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와. 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뭐 한 5.4개 정도 모았더라고요. 네. 웅달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거 반밖에 못 아, 모았을 것 아닙니다,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로 저는 이거 물론 저는 이제 계속 사는 위주로 네네. 모으고 있지만 얘기를 해도 네. 저는 이게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많고 이게 별로 이렇게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신 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잘 나와서 그렇지 네네. 이게 또 그 중간중간 또 힘든 시기가 네네. 있었으면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냥 대표님께서 잘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장은 네. 이제까지 뭐 사이클이 있잖아요. 4년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제까지는 반감기 전에는 조정을 되게 많이 줬어요, 아. 사실. 그래서 저는 마켓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 조정을 잘 안 주더라고요. 조정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고 하나는 좀 횡보하면서 시간을 끄는 시간 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번 마켓 시장 추이를 보면은 가격 조정이 잘 없어요. 대부분 시간 조정 좀 주다가 삐죽하고 속고 시간 조정 주다가 삐죽하고 속고 막 네. 계속 그러거든요. 맞아요. 오늘 또 정고점 넘긴 거 아세요? 네. 그것도 한 이틀 저희 횡보하다가 네, 확 맞아요. 올라버리는 네, 거잖아요. 계속 그런 패턴으로 맞아요.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64,000달러 넘었을 때 달러 기준으로는 신고가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그 원화 기준으로는 업비트 가격으로는 한 지금 한 8,900만 원 아까 넘었더라고요. 네, 저번에 한 8,800만 원 넘었었고, 그러니까 정고점을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넘긴 거죠. 맞아요. 네, 이만큼 되게 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뉴스 찾아보면요. 네. 미국만 제외하고 한 캐나다 포함해서 선진국 한 13 국가들도 다 네. 정고점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만 강세예요. 네, 달러가 강세죠. 강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전고를 넘긴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러 강세를 조금 상쇄시키는. 그리고 술린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문제지 달러도 결국은 정고점 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가 집 팔고 비트코인 사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좀 편향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편향. 그러니까 좀 잘못 오류죠. 오류의 하나잖아요. 편향이. 근데 그 편향은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파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파는 건 손절이니까 그렇죠. 손실을 확정되는 거니까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투자는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한 9월 달 시점으로 놓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1년 후에 상승할 그 양과 아파트가 1년 후에 상승할 그 상승분을 생각했을 때 맞아요. 뭐가 더 많이 오를까를 냉정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트코인이 훨씬 낫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와, 과감하게 선택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뭐 저는 몇 년 동안 그래도 공부했던 데이터가 있고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었고 심지어 돈도 있었는데 매수를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싸게 살려는 욕심에.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나 돈도 있고 비트코인 살 건데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장에서는 가격은 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니까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네네.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네네. 거죠. 아무 이제 온체인 데이터나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패턴 이런 거 아무 네네. 상관없이 맞아요. 다 깨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네. 과거 차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뭐 지난 2022년, 21년 장이랑 17년, 18년 장 이거를 좀 잘 참고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네. 그거랑 당연히 똑같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마켓 타이밍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원래는 반감기까지 한 개 매수하려고 했던 거를 좀 많이 당겨서 3월 1일 날 매수를 완료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웅달님도 많이 모으셨죠? 네, 저도 이제 그때 한 40일 전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비트 세이빙으로 네네. 적립식으로 하다가 그때 다음에 막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그다음에 네. 너무 이제 오르니까 저는 네. 이거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보면 불탁이죠. 네네. 그냥 이거는 좀 다르다 과거랑. 그래서 이제 막 사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1비트를 넘겼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올 때마다 저도 이렇게 불타기를 계속했어요. 네. 원래 100분의 1개씩 사다가 비트코인 0.01개씩 사다가 시간 조정이 올 때마다 뭐 한 0.05개 아니면 0.1개 과감하게 이렇게 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정도 당겼죠 예정보다. 그래서 이제 한 개를 매수했고 이제부터는 좀 홀딩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원하던 양을 다 사긴 했잖아요. 계획했던 거를 다 채웠으니까 나머지 사실 다 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저는 현금 보유가 진짜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앞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되게 큰 돈으로 얘기하면 안 와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럼 5천만 원을 한 방에 사는 거는 저는 솔직히 추천하기는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비트가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맞아요.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현물 ETF 승인됐을 때도 한 20%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하락은 정말 비트코인한테 정말 그냥 간지러운 정도의 하락인데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없으면 대응이 안 돼요. 투자는 예측보다는 저는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미 샀으니까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수익을 보니까. 근데 현금이 있으면 떨어져도 기쁜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이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일정 부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5천만 원 있으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매수하고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좀 준비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 안 떨어져도 2천만 원 현금 갖고 있다고 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시드로 다 들어가서 바닥에 사서 꼭지까지 먹으려는 그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 욕심 때문에 돈을 오히려 잃게 되거든요. 맞아요. 일단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못 견디죠. 하락 많이 네네. 오면은 못 견디고 팔아야 되니까. 맞아요. 손절하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을 크게 올리려면 저는 현금 보유는 오히려 필수라고 생각해요. 맘 편히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200%, 300% 올라도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네. 큰 폭으로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거든요. 투자가 진짜 기다림이 되게 중요한데 그 기다림은 저는 현금 보유에서 그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투자를 해도 좀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돈 필요한 일이 많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큰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도 좀 현금은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마켓 타이밍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좀 서거하신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두 분이 같이 투자한 게 한 60년 같이 투자했잖아요.
초반에 같이 일하기 전에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뭐 담배꽁초 투자 이야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기업을 엄청나게 싼 값에 줍는 거죠. 네, 워렌 버핏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사실 그 섬유 회사, 네, 맞아요. 네, 못 섬유 만드는 공장 거. 같은 네.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거의 담배꽁초 가격에 아주 싸게 인수를 한 거였죠. 워렌 버핏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투자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재서 쌀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것만 했었는데 찰리 먼거의 조언으로 그것보다는 적당히 좋은 기업을 아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금액에 매수하는 거를 그때 가르쳐 줬다고 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기업을 찾는데 더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진짜 정말 너무 좋은 자산이 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기점이 현물 ETF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좋게 보긴 했지만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최소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앞당겨진 것도 그것 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음. 그래서 좀 가장 큰 리스크가 제거가 된 거죠. 네. 빵원이 되는 그 무시무시한 튤립 버블 이야기는 이제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게 좋은 자산이니까 찰리 먼거 할아버지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의 말씀처럼 좋은 자산은 적당한 가격일 때 그냥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찰리 먼거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저도 그 워런 버핏이 그 찰리 먼거랑 그 주주총회 발언 이렇게 네네. 강연 같은 거 비슷하게 할 네네. 때 그 주식을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고 네네. 그리고 주식 투자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좋은 기업을 영원히 보유하고 있어라. 네. 근데 요 말을 제가 사실 책에서 많이 읽고 네네. 인터뷰할 때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질문이 있었어요. 음. 근데 영원히 보유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 과연? 맞아. 근데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트코인은 가까운 게. 기업이 아니니까. 가장 근접한 자산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워런 버핏 그분께서는 이제 그 애플을 보셨겠죠. 네네. 뭐 그런 기업들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도 좀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물론 다 좋고 한 10년은 가겠지만 네. 영원이라는 거는 참 이게 뭘까? 그러면 네네. 진짜 S&P 500 정도 음. 그게 가장 근접한 거다. 이렇게 네네. 과거엔 생각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비트코인일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이 확실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잘 보지 않고 네네. 저도 만약 그 우상향 그런 게 아니었으면 중간에 팔고 또 많이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저도 한 20년 정도는 비트코인을 좀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전량을 다 가져가기는 좀 부담되니까 한 반 이상은 일단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20년 보유할 계획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웅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주식 투자는 예전에 저 주식 공부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2005년도부터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했거든요. 뭐 SMIC라고 서울대 투자연구회 거기 때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주식이 그때 얻은 결론은 너무 어렵다였어요. 너무 어렵다. 네. 아니 그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먹죠. 네. 그거 우리가 투자자가 어떻게 알아? 그죠. 내부에서 누가 횡령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뭐 구성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를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이 낫죠. 네, 그런 차라리.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그런 역량이 좌우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쉽게 말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도 갑자기 워렌 버핏이 이제 돌아가실 날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주가가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엄청 과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이렇게 병을 얻는다던가 하면 엄청난 기업의 리스크잖아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 누가 죽는다고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누가 뭐 죽건 누가 잘하건 못하건 그냥 그건 상품이잖아요. 네, 투자 자산일 뿐이고 가치 저장 수단일 뿐이니까 달러나 원화로 모으는 것보다 그 자산을 모은다고 했을 때 가장 쉽고 좋은 게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모아가기 되게 힘들었던 게 등락폭이 워낙에 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등락폭은 좀 작아질 것 같아요.
네, 웅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지금 너무 대기 수요가 많아서 네, 네, 그 이제 하락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컨텐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언제 조정 오나요? 네, 네. 지금 사야 되나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 네, 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어저께 그저께도 조금 소폭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64,000 갔던 게 6만 정도 갔으니까 네. 심하게 갑자기 꼬꾸라질 때는 58,0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 정도 하락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요? 그거 네. 못 봤네요. 58,000까지는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요? 64,000 찍자마자 떨어졌어요. 아, 네. 저는 그때 뭐 선물로 좀 들어가서 그것도 수익이 쏠쏠하더라고요. 아. 갑자기 오르더라고. 네. 방금 전에 64,000 뭐 한 400인가까지 네.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지금 또 모르겠는데 네. 이런 추세로 가는 이유 자체가 웅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빠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들어올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강남 부동산이 안 빠지는 이유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강남에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다 강남 살고 싶어 하니까 조금만 빠져도 들어올 대기 수요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은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개인들은 아직은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은 제가 봤을 땐 포모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네, 기관들이 포모가 온 것 같아서 개인 자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기관 자금이 좀 많이 진짜 듬뿍듬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밀어 올린 것도 뭐 후행으로 왜 올랐냐 이렇게 또 막 분석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기관 자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예약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정 줄 때 분할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계획보다 조금 더 이르게 매수를 마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그 비트코인 매수를 좀 더 참고 기다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올해쯤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엄청난 경제 위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작은 경기 침체라도 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올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아마도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네. 보통의 경우에 이 정도 경제 대호황이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걸로 갈 텐데 지금은 트럼프가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다.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을까요? 못 되죠. 절대 안 되죠. 정말 절대. 그렇죠. 0%. 네, 그냥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바이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몰래 돈을 좀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좀 흘러드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틀렸죠. 경기 침체를 아니요, 또 올 예상하고 수도 있었는데, 있죠. 네, 올 수도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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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현금은 좀 일부는 갖고 네,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네. 경기 침체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능성은 작년에 보던 제 뷰보다 좀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솔직히 경기 침체는 그럴 때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두가 다 방심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올지도 모르니까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에 굳이 그냥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다 들어가지 않고 현금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충분히 매수 못해서 뭐 현금 갖고 있다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 베이스에서 편향되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금 비중을 얼마큼 가져갈지, 나는 비트코인을 얼마큼 더 살지, 이걸 냉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매수를 저는 지금은 좀 3월 내로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3월 내로. 네, 그렇게 우선 생각하고 일단은. 있어요. 네, 네. 일단은 4월 말까지 하면은 정고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반감기 전에 정고점 넘기는 거는 시나리오에 솔직히 없었거든요. 이렇게 빠를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추세로 가면 반감기 전에 정고점 넘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3월 다음 주에 넘겨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네. 정고점까지 이제 10%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몇 퍼센트 안 남아서 정고점 넘기기 전에는 매수를 마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